자산과 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근데 공개를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이 채널에 대해서만 조금만 공개를 할게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두 나라에서 부동산을 소유 중이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미국 국적이 아니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은데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아무나 다 하실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누든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아니요. 저도 잘 모르고 저는 저번에 캄보디아 임장까지는 갔다 온 적 있는데 미국 부동산은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소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미국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 다이애나 킴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 뉴저지 부동산법 변호사이자 주식회사 다부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다이애나 킴 변호사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미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 전에 꼭 알아야 될 이런 기본적인 필수적인 지식들을 조금 전달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래 절차, 한국이랑 미국이랑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임장하는 방법, 세금이 얼마나 비싼지, 매물을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필수적인 지식들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 자산과 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한 번도 근데 공개를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이 채널에 대해서만 조금만 공개를 할게요. 저는 미국이랑 한국이랑 두 나라에서 부동산을 소유 중이었고 작년에 팬데믹 때,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이 자산들, 이 집들, 주택들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가치가 한 20억 정도 됐었고요. 임대를 준 부동산, 주거용 건물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달에 한 1,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월세를 받았어요. 이제 지금은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미국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거에 투자하셨어요? 저는 단독이랑 그리고 콘도. 그럼 단독이랑 콘도는 뭐가 달라요? 단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단독주택, 그리고 콘도는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죠. 미국 부동산이라고 하면 사실 근데 조금 어렵고 내가 실물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장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미국 국적이 아니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은데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아무나 다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이랑 어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전문가가 다 개입을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는 물론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분석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한국은 정말 요즘 문제가 많은 게 전세 사기잖아요.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 등기분 등본을 아무래도 분석하기에는 일반인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석을 하고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좀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좀 나을 수가 있는데,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투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이제 미국에 한국어랑 영어랑 둘 다 이중 언어를 구사하실 수 있는 변호사부터 시작을 해서 중개인들, 그리고 타이틀 회사, 타이틀 에이전트 진짜 많아요. 아, 이렇게? 네, 저도 이중 언어를 하고 워낙 그 미국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한국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해요. 그래서 찾는 거 어렵지 않고, 한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데다가 투자를 하면 또 그만큼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되게 많아요. 궁금한 게 이제 월세를 줬어요. 네. 사서. 근데 막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시 새 임차인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리 회사가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면 그거 다 관리를 해주고요. 일반적으로 월세 한 8%에서 10% 정도 가져가요. 그리고 임대가 만료가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찾았을 때 그 월세의 50% 정도 자기네들이 가져간다. 첫 월세는? 네, 첫 월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월세의 10% 정도, 8%에서 10% 정도 자기네들이 가져가고요. 관리하는 개념. 그러면은 아예 그냥 미국에 안 가도 그냥 그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네, 맞아요. 미국 시장은 현재 어떤가요? 투자하기에 괜찮은 시기인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 주거 시장이랑 상업용 시장이 정말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25% 정도 하락을 한 상태고요. 그 이유 자체가 지금 거의 다 재택근무를 하고 오프라인 쇼핑이 다 온라인으로 다 옮겨갔잖아요. 아마존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하면서 지금 25% 정도 떨어졌고, 실제 샌프란시스코에 되게 큰 건물이 있거든요. 입지도 좋고 너무나 좋은 그런 오피스 빌딩인데 지금 80% 하락했어요.
그럼 주거용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한 작년까지 20%에서 30% 떨어지는 곳도 있을 거다 예상을 했었어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지금 2% 내외로 떨어졌어요. 거의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때 5년 변동이자 25년 만기 상환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예요. 거의 다 고정금리를 받습니다. 너무 좋다. 미국에도 변동금리가 있고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고정금리랑 변동금리가 섞인 것도 있고 아니면 고정금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거의 다 99%가 거의 다 고정금리로 받아요. 갈래? 네, 한국은 웬만하면 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나오면 전세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깡통 전세 일어나고 정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미국은 거의 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집을 사야겠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몇 개를 가지고 있던 상관이 없어요. 투자금은 최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약 1억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통해서 투자를 하신 분이 플로리다에다가 투자를 하셨는데 1억 1억 해가지고 2억 투자하셨어요. 2개 콘도를 지금 구입을 하셨고 네. 지금 월세를 한 5,000불씩 받아 오시거든요, 한국으로. 합해서요? 네, 2개 다 투자하고. 진짜 괜찮다. 그러면 이 미국 부동산을 투자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한국 부동산 아마 거래 절차랑 정말 많이 차이점이 날 거예요. 미국은 거래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일단은 이제 자기 예산이랑 신용 점수 이걸 좀 확인해봐야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실투자금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지역이랑 이제 주택 형태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택 형태를 결정을 한 다음에 에이전트를 이제 구하게 되죠. 그 한국으로 치면 중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호사도 같이 선임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전융자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전융자 승인이라는 거는 내 소득에 내 자산 상태로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올지 이거를 심사를 조금 받는 거예요. 초기 심사예요. 그걸 받은 다음에 이제 매입할 부동산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한국에서는 진로닷컴 아니면 뭐 출리아닷컴, 리얼토닷컴 이렇게 웹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주택 종류들이 얼마에 팔리고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임대료는 얼마 정도가 나오고 있는지 그 한 사이트에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신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한테 얘기해서 난 이런 집을 지금 찾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주택들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 데이터들 다 뽑아가지고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시면서 거기서 이제 몇 개로 줄여야겠죠. 예, 그런 다음에 결정이 되면 이제 입찰을 해요. 내가 얼마에 어떤 조건에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오퍼가 들어갑니다. 입찰이 들어가면 그 매도자가 그거 받고 뭐 좋으면 이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개입이 돼요. 그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이기 때문에 정말 내 고객의 어떤 입장이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항들 다 바꿉니다. 그래서 매도자 변호사랑 매수자 변호사가 이메일로 전화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고객한테 이득인 그런 것들 막 집어넣습니다. 막 특약들 막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제 집검사가 들어가요. 전문가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정말 안가박을 정말 샅샅이 다 조사를 해요. 뭐 하수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기, 지붕 다 검사를 한 다음에 몇백 페이지부터 해서 그 정도 보고서가 변호사들한테 도착을 합니다. 그럼 변호사들이 또 그걸 하나하나 다 보면서 진짜 큰 문제들,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보고 나서 또 합의가 또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네가 고쳐라. 뭐 아니면 뭐 집값을 이만큼 깎아줘라. 이래서 막 합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주택감정평가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주택보험을 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주택검사도 또 해야 돼요.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그 시청에다가 CO라고 또 받아야 돼요. 끝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다 검사를 하고 타운에서 거기서 오케이 승인이 떨어지면 서류가 떨어집니다. 그 서류가 완성이 되면 이제 변호사가 타이틀 검사를 또 합니다. 그게 한국으로 치면 등기부등본이에요. 다 검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모든 게 다 클리어가 되면 자금이 이체가 됩니다. 자금 이체가 되면 이제 소유권 이전 신청이 되고 그리고 클로징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잔금일이 되고 거기서 이제 돈이 매도자한테 넘어가고 같은 사무실에서 이쪽 변호사 그리고 매수자 변호사 그리고 이쪽 에이전트 매수자 에이전트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기업 합병처럼 한 반나절 걸려요. 그래서 모든 게 오케이가 되고 하면 그때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비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출 기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거주자보다 한 0.5% 정도 이자율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같이 맞춰주긴 해요. 예, 뭐냐 신용도가 높고 자산이 괜찮으면 비슷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몇 프로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운페이라고 하는 건데 실투자금이죠. 네. 보통 30%에서 40%는 자기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거주자인 경우에는 한 20% 정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뭐 15%. 그럼 지금까지 되게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 저희가 미국 부동산
부동산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제 가치 상승, 안정적으로 좀 가치가 상승을 해요. 그리고 월세 수익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그 월세에서 내가 딱 가지고 오는, 세금을 내고 가지고 오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세금 혜택들이 되게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임대 사업에 관한 세금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고, 안전한 달러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의해야 되는 점은 뭐예요? 일단 세금 신고 관련해서 한국에서 사시는 한국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만 세금 보고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에도 보고를 하시고 한국에도 보고를 둘 다 하셔야 돼요. 만약 안 그런 경우에는 미국에서 세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 외국인에 대한 그런 원천 징수가 돼가지고 거의 30~40%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세금 폭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세금 보고를 하면 미국에서 감가상각도 시켜주죠. 되게 세금 혜택 많죠. 그러면 미국에 낼 세금은 거의 없어지고 한국에도 세금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직접 투자를 하는 건지 그 현지 법인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 이런 세금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을 좀 검토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법률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집주인이 유리한 법률을 가진 주들은 거의 다 중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텍사스, 조지아 뭐 이런 곳이거든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농업으로 발전한 도시들 있죠. 네.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유리한 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돈 구독자님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진짜 몇 년 전부터 미국에 투자를 하시는 한국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미국 부동산은 그리 어렵지도 않고 너무 먼 나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날 수도 있는데 워낙 그런 전문가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절차 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그런 성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다비언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성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시고 큰 기회 시장에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다이애나 킴 변호사님 SNS 가면은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